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가 있습니다. 번듯한 집, 안정적인 수입, 아이들도 있고 주변에서는 저 부부 참 잘 사네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단 두 사람만 아는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기능으로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아주 낯선 누군가가 건넨 단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 한 문장이 왜 그토록 강력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외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폭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건 그 외도가 일어나기 훨씬 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야? 딱히 아기도 없었고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하게 지냈으니까요. 민준 씨 부부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남편 민준 씨는 대기업 팀장급 직책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습니다. 아내 수연 씨는 결혼 전 작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경력을 내려놓고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수연 씨가 팔자 좋다는 말도 곧잘 나왔고 수연 씨 자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니까 불만을 갖는 건 사치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 씨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말들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딱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심했습니다. 퇴근 후 지쳐서 들어오면서 툭툭 내뱉는 말들.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편하잖아. 이게 얼마짜리 물건이야? 내가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내가 벌어오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민준 씨 입장에서는 그냥 지쳐서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연 씨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상처였다가 그 다음엔 체념이 됐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아. 나는 그냥 돈 받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많은 분들이 외도를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쁜 마음이 생겨서 상대를 배신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관계 심리학에서는 외도 이전에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온 정서적 공백이 먼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수연 씨의 내면에는 이미 아무도 채워주지 않은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의 이름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서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경제권을 쥔 쪽은 자신도 모르게 우월한 위치를 전제하게 되고 지원을 받는 쪽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이건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돈이 사람 위에 서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정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 안전, 소속, 존중, 자아 실현. 그 네 번째 계단이 바로 존중입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은 밥을 먹고 잠자리가 해결된다고 해서 충족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완전하고 따뜻한 공간에 있더라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각이 지속되면 인간은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수연 씨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수연 씨는 자신이 가진 능력, 감각, 노력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쌓은 스트레스가 집으로 들어오면 그 스트레스의 가장 손쉬운 방출구는 늘 수연 씨였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게 뭐야? 신경이나 쓴 거야? 이런 말들은 직접적인 폭력보다 더 은밀하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쌓일수록 수연 씨는 그것이 학대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저런 소리를 듣는 거라고. 이런 심리 상태를 전문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뭘 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무의식 깊이 자리 잡는 거죠. 그 상태에서 수연 씨는 우연히 봉사활동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아이의 학교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었고 그냥 의무적으로 나간 자리였어요.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대는 그 모임의 진행자였습니다. 그는 수연 씨가 직접 만든 현수막 디자인을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완전 프로 수준인데요? 감각이 정말 남다르시다. 수연 씨는 그 순간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뇌가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 말이 유혹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수연 씨가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배신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 아주 잘못된 방향을 향하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외도는 명백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이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선택하는가? 외도 상담을 오랫동안 연구한 심리학자 에스더 페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경우 그들이 찾는 건 새로운 파트너가 아니라 새로운 자기 자신이라고요. 나는 바람을 핀 게 아니에요. 죽어있던 나를 찾으러 간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단순히 도덕적 실패로만 규정하면 우리는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를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외도는 외도잖아요. 수연 씨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처음부터 바람을 피우려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갈증났던 무언가를 우연히 채워주는 사람을 만났고 그 감각이 너무 낯설고 강렬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죄책감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멈추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집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저 사람 앞에 있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 감각의 차이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 자아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쿨리가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형성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매일 당신은 편하게 사는 거잖아. 내가 벌어오니까 가능한 거야. 라는 말을 듣는 환경에서 살면 결국 그 사람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자아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외도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로서 살고 있는가? 많은 커플들이 상담실을 찾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큰 문제는 없어요. 싸움도 별로 없고 폭력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관계의 사막화라고 부릅니다. 드라마틱한 갈등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관계가 모래처럼 되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 사막화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경멸입니다. 세계적인 부부관계 연구자 존 고트만 박사는 수십 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하면서 이혼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지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상대를 향한 경멸의 표현이었습니다. 경멸은 단순한 비판과 다릅니다. 비판은 당신이 한 이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해 라고 말합니다. 경멸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벌어오니까 가능한 거야. 이 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현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경멸입니다. 그리고 이 경멸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수리 불가능한 지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부부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고트만 박사는 이것을 긍정적 관점의 렌즈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선의와 존중을 전제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이 태도가 있는 부부와 없는 부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내부적으로 완전히 다른 관계를 살아갑니다. 이제 민준 씨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정말 수연 씨를 경멸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의 언어는 경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함을 경멸로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무시로 분출하고 불만을 상대에 대한 평가절하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무서운 이유는 정작 그 사람 자신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민준 씨는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여 살리고 폭력 쓰지 않고 바람 안 피우는 남편이니까요. 그러나 관계는 물질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어떻게 먹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수연 씨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외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에 시달렸고 어느 날 남편에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민준 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몇 달을 버텼고 둘 사이는 파국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상담을 권유한 건 의외로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처음으로 수연 씨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10년 동안 사람이 아니라 가사 도우미로 살았어요.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그 말들이 아내에게 그런 의미로 쌓였다는 것도 이것이 많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지함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손쓸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언어에 대한 의식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돌아보는 것. 내 말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은 내 기준 미달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경제적 구조를 관계의 위계로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관계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가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 그 기여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속적으로 발견하려는 노력입니다. 연애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이 있죠. 오늘 어땠어? 요즘 뭐가 즐거워? 네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 이런 질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 낯선 사람의 한마디가 파고들 틈이 생깁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최근에 어떤 것에 설레고 어떤 것에 지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지금 당장 물어보세요. 오늘 수연 씨와 민준 씨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디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적어도 이제 서로에게 사람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말이 그렇게 느껴졌구나. 미안해. 그걸 몰랐어. 이 두 문장이 관계를 살리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두 사람은 아프게 배웠습니다. 외도는 배신입니다. 하지만 그 배신은 대개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무너져 내린 자존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존재감, 그 균열 사이로 낯선 누군가의 한마디가 비집고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켠에 무언가 걸리는 게 있었던 분이 계신가요? 그것이 어느 쪽이었든 간에 무심코 상처를 주고 있었던 쪽이든 조용히 작아지고 있었던 쪽이든 오늘이 바로 그것을 알아채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언어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실 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